원주의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산다고 하죠. 1인 가구가 흔해진 만큼 라이프 스타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혼주의자인 주비 씨는 혼자 사는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1인 가구로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지점, 새해 첫 주비로드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20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106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은재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 실감하세요? 10가구 중 4가구래요, 원주만 해도. 야, 근데 전국 통계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도 아직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변에 훨씬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결혼한 게 오히려 이례적이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결혼할 때도 그랬고, 물론 그러니까 약간 저희는 주변에 제 또래는 반반이긴 한데. 저 결혼할 때도 왜 이렇게 약간 일찍 하는 편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한 30쯤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국인 씨가? 네네. 그렇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물론 옛날에는 30 정도 되면은 사실 거의 다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네. 여기서 옛날에 한번 20년 전, 10년 전이려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30 중후반까지도 결혼 안 하고 맞아요. 사는 경우도 있고 뭐 예전에는 그쯤 지나가면 뭐 노총각 노처녀 뭐 그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말 감히 쓸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얘기 자체가 없는 게 또 하나의 변화인 것 같고 맞아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제 친동생들도 2명 다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이게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게.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비혼주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선언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저도 혼자 살고요. 네네. 저는 사실 제 주변 분들 중에는 오히려 결혼하는 사람 진짜 드문 것 같기도 하고요. 대학 동기나 이런 분들 찾아보더라도 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솔직히 말하자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혼자 사는 즐거움을 이제 한국 사회도 한번 다 같이 누려볼 필요도 있죠. 다 같이 누려야 되나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혼자 네. 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이제 어쨌든 존중을 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게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면 좋겠다. 되게 이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존중받아야 되는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막 사회적 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막 결혼을 해야 되고 혼자 사는 것은 막 외롭고 무슨 쓸쓸하고 막 비참하고 막 이런 걸로 됐는데 아직도 물론 그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혼자 사는 것도 뭐 충분히 즐겁다. 그럼요. 네, 우리 나 혼자 산다 뭐 예능도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 말이죠. 2년 연속 대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네. 아무튼 잠시 후 만나볼 우리의 주비 씨도 바로 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렇게 소개가 좀 이상하네. 비혼주의자를 자처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 혼자 사는 것의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를 잡고 주비로드에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풀어주실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 오늘 지금 이게 재생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오늘 주비 씨가 이야기 보따리를 또 풀어주셨거든요. 네네. 잠시 후 주비로드에서 만나보시고 근데 재밌어요 정말. 맞아요. 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갈 겁니다. 거두절미하죠. 106회 2부 그러면 주비로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로 접근하는 비포장 우회로 주비로드. (2024년) 새해 첫 주비로드입니다. 주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해는 좀 어떤 한 해가 될 것 같으세요? 바로 그럼요. 새해 목표 뭐 이런 겁니까? 네, 새해 목표로 좀 저희 게스트분들 다짜고짜. 나오시면은 한번 들어보려고요. 궁금해서. 근데 이게 목표와 올해가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뭐 그럼 그거 먼저. 네. 개인적인 좀 인생 그래프가 어떻게 풀릴 것 같으신지.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2학기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서
이제 마지막 2학년 2학기 때 논문을 쓰려면은 사실 지금 1년 동안 많이 연구 주제도 잡아야 되고 공부를 탄탄하게 해야 돼서 그걸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 학기 동안 그러니까 뭔가 수업을 듣긴 듣는데 이거를 다 흡수하려면은 어떤 이론적으로 더 이제 뭐 논문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책을 읽거나 이런 자료들을 좀 더 수집을 해야지 이게 더 남을 텐데 그걸 그렇죠. 학기 중에 못해서 좀 방학 중에 못 읽었던 이 논문이랑 책들을 읽어보자라는. 야, 우리 많은 학부생 분들도 비슷한 다짐을. 아, 그렇죠. 네. 또 연초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연초 보여야 뭐 됩니다. 이렇게 3대장 막 등장한다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독서. 그다음 또 뭐 하나가 있는데 할 때 그 세 개가 이제 따라온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 지난 주비로드 때 사실 이제 원주의 헤르미온느가 되고 있다. 아. 굉장히 바쁘다라는 사실 주제로 이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현재 진행형을 넘어서 올해는 뭐 작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바빠지실 예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 보면은 그 타임 터널을 찍었을 때가 제가 네. 10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제가 당장 12월만 봐도 제가 그때 거의 2주 동안은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 자고 2주를 보냈고, 초강인군이에요. 심지어 지난주는 하루에 30분밖에 못 잔 적도 있어요. 이래도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엔 약간 좀 오. 과장을 했다고 한다면은 더 이제는 심해졌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정말 타임 터너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또 대학원생과 공부 노동자로서의 또 정체성이 더욱더 확립되는 시기고 앞서 그쵸, 공부와 그쵸. 관련된 또 여러 계획도 세우고 계신데 정말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또 더욱 시험대에 놓였다고 해야 되나 이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또 올해 목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 작업을 더 해야겠다. 음악까지 저기 있어. 일은 시작하지도 않았어 야. 지금. 이거 제가 그래서 작년에 또 이제 좋은 기회로 에민슨 크루에서 사운드 디자인 워크숍도 듣고 음악을 만들어서 또 파티도 해보고 공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올해 조금 더 이걸 발전시켜서 조금 더 레파토리도 더 이제 만들어보고 더 뭔가 이런 공연도 해보고 어쨌든 음악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작업도 개인적으로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죠. 야, 항상 느끼지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말씀하시죠. 아니 먼저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죠? 무슨 일이 아니 제가 영문을 모르겠어서 왜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음악 얘기를 하다가 네. 제가 드디어 1월 말에 음원이 발매가 나와요? 되거든요. 네, 1월 제 주변에만 항상 주변으로만 알고 있던 예전에 맞습니다. 작업하셨던 곡이 완성된 건 한 몇 년 전인데 네, 발매가 이제 맞아요. 드디어. 오. 만들어둔 건 이제 한 몇 년 전, 한 2019년, 2020년 그때 만들어뒀었고, 사실 이거를 발매를 하려면 앨범 커버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음원 유통사를 찾아서 거기랑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사실 앨범 커버 만드는 것부터 좀 난항을 겪었단 말이죠. 이게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니까 무기한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작업이 빨리빨리 안 아하. 되고. 아무래도 그게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지치고, 그다음에 음원 유통사도 컨택을 하려고 보니까 막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막 머리가 아프니까 뭘 더 작업을 못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는 진짜 내야겠다 싶어서 앨범 커버도 아예 이제 딱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맡겨가지고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음원 유통사도 이게 그 메이저 유통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대중음악 있잖아요. 차트에 이제 인되어 있는 그런 데들을 이제 주로 유통하는 유통사들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컨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메이저 기획사들이랑 협업을 하기 그 때문에. 업계도 그렇게 돼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인디 이제 뮤지션들이 유통하는 유통사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유명한 데들은 또 이제 유명하고 아닌 데들은 너무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쉽지가 않네요,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네. 그 음원 유통사마다 구좌라고 해가지고 부자. 예를 들어서 멜론이나 이런 음원 사이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유통사에서 이만큼의 구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신곡이 발표됐다. 그러면 그날 발표된 신곡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사마다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큰 유통사일수록 구좌가 많으니까 내가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안 유명한 유통사일수록 그 구좌가 이제 거의 없거나 그러니까 내 음원이 최대한 그 음원 플랫폼 안에서 더 홍보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제 얼마나 미칠 수 있느냐가 이제 유통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좋은 유통사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디 유통사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컨택 의뢰를 해가지고 2번 정도 이제 까였고요. 2개의 업체에서 까였고 다행히 3번째 이제 통과가 됐는데 막 어려운 곳은 아니에요. 음원 유통하는 게 거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정산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제 발매 계약을 하기로 해가지고 1월 31일에 1월 31일 발매 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진짜 1월에 딱 막일이네요. 얼마 안 남았네. 1월 31일에 이제 어차피 사랑은 끝나라는 제목의 이제 남녀 듀엣 발라드가 나오고요. 가쁜 홍보. 네. 아니 제가 지금 쭉 들었을 때 이 업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주제로만 다음 주비로드를 해도 되겠다. 재밌어요. 아예 뭐 괜찮으시면 노래도 유통사랑 뭐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는 하여간 뭐 노래도 재생이 가능하다면 재생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오늘만 다룰 얘기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그쵸, 비하인드 그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몇 그럼요. 년을 이게 너무 사실은 많죠. 저도 기억이 나요. 사석에서 잊을만 하면 주비 씨한테 앨범은 그래서 언제 나오냐 약간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것도 보고 저도 맞아요. 한번 궁금했던 것 이게 같아서 이러다가 저는 약간 걱정했던 게 뭐 우리 심청가 이런 것처럼 예? 구전되고 구전돼서 이제 그냥 그렇게 불려지는 노래가 되진 않을까. 아니 근데 저도 막 이렇게 오래전에 듣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전해지진 않았고 이게 한번 단절이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신곡처럼 또 들을 수 있겠다 새삼 또 맞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맞아요. 어쨌든 1월 31일에 맞습니다. 신곡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음악인으로서 또 본격적인 또 활동 데뷔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 근데 이제 보컬은 남녀 듀엣인데 2분 다 제가 섭외를 했고, 또 남자 보컬은 뭐- 여기 원주 아는 척에서도 이제 게스트로 모셨던 그렇죠, 김지홍 그렇죠. 씨가 신나죠. 네. 노래를 네. 너무 잘해요. 원체 또 뭐 이 보컬에 그렇죠.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정말. 오늘 꼭 한번 1월 30일에 네. 뭐 그냥 아니 뭐- 우리 흔한 저 플랫폼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유통 때문에. 그럼요, 좋아요. 그럼요. 발매 기념일에 두 분 막 모시고 뭐 얘기라도 해봐야 될지. 그렇네. 깜짝 라이브로. 아니 할 게 많아. 이제 지용 씨도 저 입봉하면은 그 영화 관련 얘기 한번 감독으로서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랬죠. 그렇죠. 네. 두 분이 이제 예술가 이 창작사로서의 이제 또 한번 발돋움을 하는 지금 시기가 또 오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두 분 동시에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봐도 그러네요. 맞아요. 좋을 또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둘이 같이 또 부르기 좋은 게, 그러니까 보세요, 제 노래 지용 씨가 이제 녹음을 했죠. 그러니까 보컬로 이제 등장했죠. 또 지용 씨 영화에 제가 그렇네. 조연출이었잖아요. 뭐야 이 콤비 뭐지? 이 새로운 새로운 조합. 원주 예술계를 다 그러니까요. 센세이셔널한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네. 항상 이렇게 느끼지만 네. 이제 주비 씨는 어떤 현실의 이 에너지로는 이 주비 씨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마법적인 힘이 필요하다. 타임 터너든지 분신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거- 이제 필요할 시기가 맞아요. 와버렸고 하여간 정말 많은 계획을 좀 또 얘기해 줘서 올해 또 한 해 일 잘 풀리시길 또 예, 기원을 해 보고요. 오늘 주제는 요건 아닙니다만. 네. 근데 오늘 우재 씨 옷에 카르텔. 네.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뭐 대한민국을 지금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또 네. 어김없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딱 시의적절하게 좀 입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꿰기도 어려워요. 무슨 카르텔들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발맞춰서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한번 입어보고 있습니다. 이걸 예. 이렇게 받으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진짜 그 뜻으로 한 거여서 이 옷을 만든 분이 예. 진짜로? 진짜 그 카르텔이 대세여가지고 아. 그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에서 이제 제작한 굿즈인데 그렇군요. 네, 팟캐스트 하여간 굿즈구나. 그렇습니다. 원주도 카르텔이 또 많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럼요. 이거 오늘 언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제가 오늘 1시간 부족하다 했잖아요. 좋은데요? 근데 다양한 얘기로 시작해보는 예. 오랜만에 주비로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혼자 산다. 오늘 주제는 사실 1인 가구예요.
맞아요. 1인 가구를 자원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한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다뤄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한번 나눠보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겠다. 또 네네. 각자의 또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볼 생각이에요. 1인 가구 주제를 잡은 거는 뭐 일단은 1인 가구가 이제 늘고 있죠. 전국적으로도. 맞아요. 강원도 원주 한 40%가 지금 이제 1인 가구. 넘었죠. 그렇죠. 40% 네. 넘었죠. 40% 넘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의 뭐 5가구 중에 2가구는 1인 가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물론 뭐 여기에는 저희 같은 이제 뭐 20, 30대 세대도 있겠지만은 뭐 사실 65세 이상 노년층도 많이 네.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하여간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이렇게 혼자 사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뭐 1인 가구가 이제는 뭐 완전히 네네. 하나의 뭐 주류 라이프 스타일처럼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맞아요. 또 얼마 전에 뭐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가 대상을 받기도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나온 산이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그쵸. 진짜 10주년 오래됐죠. 넘었죠. 10년 넘었어요? 네. 되게 오래됐네. 그런 것도 이제 하나 좀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다. 라는 네네. 지점인 것 같고 확실히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좀 긍정적인 걸로 좀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1인 가구가 맞아요. 되게 뭔가 문제시되고 네네. 해결해야 될 뭐 그런 것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또 오히려 하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서 어떻게 좀 더 잘 갖고 나갈까 쪽으로 좀 더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뭐 1인 가구 맞춤형 뭐 서비스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조명되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어쨌든 주비 씨 뭐 지난번 이제 저희 근데 아직도 건분류를 안 봤네 근데 아직 건분류 얘기 꺼내려고 했는데 네, 또 저 올해는 또 하나의 목표로 우재 씨의 새해 목표. 2024년 목표로 버킷리스트로 어김없이 네. 올라갑니다. 몇 년 연속 올라가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올해는 버킷리스트이기는 한가요? 버킷리스트에 올려놔서 오히려 오래 안 걸리네. 죽기 전에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게 이게 또 무슨 말을 하는지 하여간 올해는 꼭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예. 건분류 얘기할 당시에 이제 주비 씨 뭐 비혼주의 이제 힘을 또 그때 밝히신 잠깐 적이 얘기했죠. 있으셨고 맞아요. 또 현재 또 1인 가구 라이프 생활을 또 즐기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또 만족하면서 지내고 계시고. 맞습니다. 주비 씨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또 무궁무진하지 않겠냐 네네. 레퍼토리가 또 1인 가구 약간 이렇게 전도사시잖아. 예찬론자이면서 너무 좋대. 그러니까 독립을 고민하는 이제 주변의 동료나 친구들에게 이제 저한테 이제 혼자 사는 거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행복하다. 당장 독립해라. 라고 이제 진짜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죠. 웹드라마에서 이런 캐릭터를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을 되게 막 이렇게 맞아요. 잘 방금 이 해나가는 톤도 사람. 약간 그러니까. 너무 어디선가 너무 기시감이 좋아요. 들었어요. 좋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1인 가구로 살고는 있지만 그동안 막 이렇게 뭔가 제대로 이렇게 좀 해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랄까 이렇게 되는 대로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로 어떻게 사셨을까? 태어난 김에 사는 약간 그러니까 아마 뭐 이게 뭐 철두철미하게 못했다. 뭐 집안일도 그렇고 뭐 이게 가게 이게 재정적인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인 가구를 하고 있다 어디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지 못할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뭐 가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신체적 마음적으로도 좀 잘 1인 가구로서 좀 생활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서 그런 또 팁을 좀 얻고자 또 이런 대화 주제를 좀 잡은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어요. 네네. 네,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또 두 베테랑 분들 앞에서 저는 1인 가구로 산지 이제 거의 한 10년이나 돼가는 어쨌든 뭐 살림 베테랑이 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넘어가 보면은 내가 독립을 꿈꾼 이유. 독립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1인 가구라는 거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다들 두 분은 원래부터 이런 독립에 대한 꿈이 예를 들어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부터 있으셨는지 그게 일단 먼저 좀 궁금해요. 기원을 좀 찾아 올라가 보면은 뭐 주미 씨는 어떠셨어요? 근데 학창 시절에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모님이랑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그러니까 독립을 해서 어딘가로 가고 싶다였지 1인 가구에 대한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한 거는 아니었죠. 뭐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로망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군요.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 약간 뭐 정신적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진학을 원주로 했지만 그래서 이제 20살 때
절대 집에서 다니고 싶지 않다. 학교가 원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행히 저희 학교는 1학년 이제 전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오는 게 이제 장려되는 거였고 물론 이제 원주 살면은 통학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아유 필수다. 신입생 무조건 다 이제 그 기숙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처음 떨어질까 독립, 그러니까 자취를 한 건 아니고 이제 기숙사에 다니면서 처음 이제 독립을 해봤고 너무나 이제 만족스럽게 그래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근데 이제 기숙사에 그 통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제가 통금을 너무 많이 어겨가지고 공감된다 이거. 근데 통금을 네. 되게 조금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나 봐요. 엄청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그 뭐라 그래야지 사감 RA 조교 이런 분들이 다 방을 돌면서 야, 점호. 점호를 하고 직접 다 있는지 침대에 있는지 다 확인을 그때는 한다니까요. 군대였어 군대. 진짜 어, 심각했어요. 진짜 맞아요. 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지 엄마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았어가지고. 진짜요? 네. 뭐 통금이 없었다고요? 통금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명목상으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진짜? 점호를 매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이 원주권 대학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그러는 막 거야, 스피드게이트 진짜? 시간 다 찍혀가지고 막 CCTV로 감시하고 어. 중성하면 그렇게 해도 되나 싶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예전에는 구 기숙사여가지고 굉장히 막 그런 스피드게이트 없는 곳이어서 더 약간 그랬던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새로 이제 신축을 했는데 거기도 막 그렇게 매번 막 하고 점호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건 있어도. 차라리 밤을 새야 네, 돼. 그러니까 그래서 막 점호를 해서 그걸 뭐 벌점을 주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맞아. 우리도 스피드게이트 안 찍히려고 그러니까 CCTV 이런 걸로 보통 보니까 차라리 밤을 새버리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통금이 없으셨다. 네. 좋으셨겠어요? 대학생활의 낭만을 제대로 즐기셨겠어. 그래도 저는 꼬박꼬박 잘. 에이, 이거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거 참. 네. 그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 그래서 20살 때 네. 어쨌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를 살 때, 그러니까 그 외박을 할 때 이제 그 외박 사유서를 쓴다 그랬나 신청서를 뭐 쓴다 그런 게 그랬나 있죠. 그거를 이제 그 포탈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고 외박을 하면은 사실 벌점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거의 매일 술을 먹을 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그 외박 그거를 일단은. 써요. 그렇게 쓴 있는 거예요. 거야? 근데 이게 학기가 종료될 때마다 집에 날아간 거예요. 야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받아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날 외박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매일 외박 그게 뭐 빈면치 막 이렇게. 이거는 인권 침해야 근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 너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야. 일단 쓰고 봤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또 2, 3학년 됐을 때는 약간 나이브해지기도 했고 귀찮고 이러니까 자꾸 까먹고 그 외박 그 신청서를 쓰는 거를, 그래서 그걸 안 쓰고 외박한 게 많아가지고 벌점이 많이 쌓여서 4학년 때, 원래 4학년은 기숙사 들어오는 그 우선순위가 높아요, 배점이. 어드밴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떨어져가지고 4학년 때는 강제 통학했거든요. 집에서. 타이로. 네, 타이. 4학년이라서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셨고. 저는 남양주까지 갈 수는 없어가지고 통학하러 벌점이 저도 한 20몇 점 엄청 높이 쌓였어요 하여간. 근데 눈 쓸었어요. 그래서 벌점을 삭감받으려고 그런 또 노역을 하고 왔습니다. 노역. 오죽하면은 난 절박했기 때문에 공감이 돼요. 야. 근데 기숙사 솔직히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맞아요. 물론 네. 지금 생각하면 낭만이라고는 포장이 되는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네. 이런 것들이. 저희 학교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상점을 쌓는데 이제 그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숙사 안에 밤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채플? 그러니까 네. 채플처럼 그 이제 그 뭐라 그래야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밤에 네. 뭐 성경 공부 같은 거겠죠. 뭐. 거기를 몇 번 나가면은
상점을 채우고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또 그런 제도가. 응, 야, 그러면 이제 그거 중세 시대 때 발행했던 면죄부 아닙니까? 그 개신교 계열의 학교가 그래도 됩니까? 그럼 이제 거기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상점 맞는 거예요. 야, 참 연세대학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 우리도 그런 게 있었다면 상지대는 눈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까? 하여간 뭐 독특한 문화들이 그러니까요. 있고. 학교마다 아,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하네요. 주비 씨는 어쨌든 근데 뭐 보통 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먼저 이제 생각하면서 맞아요.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고. 네네. 국인 씨는 사실 뭐 학교를 타지로 가셨으니까 맞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독립이 되셨을 네. 것 같고. 근데 뭐 저도 주비 씨처럼 뭐 이제 학교 그 원서를 넣을 때 네. 뭐 지역에 있는 학교를 넣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다 넣고 다 다른 지역으로 넣어가지고 그 일말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잘하셨습니다. 않았던 잘하셨습니다. 독립을 원하셨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나도 원주에서 그랬어야 벗어나고 싶다. 되는데. 네네. 아.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혼자 살아보고 싶다는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다 있던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지역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던 것도 있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좀 일상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아. 원주에서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지역지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부모님이랑 원주. 계속 같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 좀 맞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극이 호기심, 필요합니다, 갈망, 자극이.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하면 뭐 제네바의 꿈을 꾸던 분이셨으니까 이제 이 좁은 바닥을 어떻게든 벗어나는 그렇죠. 초석으로 쌓지 않으셨을까 네.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오히려 부모로부터의 독립보다도 그냥 혼자 살고 싶다가 먼저 더 강했던 것 진짜? 같거든요. 오. 저희 부모님이 막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빡빡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셔서 개인적으로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 삶 자체를 좀 즐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네. 아까 막 가족이 싫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그냥 혼자 네. 있는 시간, 뭐 조용한 시간, 좀 그런 거를 하고 싶은 로망 같은 게 좀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 같아서 어릴 적부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오. 약간 뭐 제 성격, 뭐 MBTI나 이런 데서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어차피 대학도 멀리 가게 됐으니까 뭐 자인은 아니었지만 하여간 그 김에 독립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갔더니 기숙사가 2인 1실이더만 아, 그래도 괜찮네.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 4인 1실 4인 1실 아니죠? 맞아요. 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4인 1실이었어요. 그래. 그 굉장히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나무 2층 침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낙후된 그 기숙사여가지고 그래서 그 저희 부모님이 그 짐을 같이 옮길 때 보통 다 같이 옮겨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 와 보시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이제 아프셨겠다.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약간 우셨다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보다 너무 낙후된 곳이어가지고 한국 애들 돈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뭐 학교긴 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저는 시작을 좀 4인 1실로 했었던 네. 근데 또 거기에도 낭만이 있었고 그랬었죠. 돌아보면 다 낭만입니다. 네, 맞아요. 하여간 이제 주비의 해방일지. 본격적으로 1인 가구 좀 예찬을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예찬. 뭐 공인 씨는 뭐 예전의 기억을 좀 오래 걸리시겠지만 좀 오래 내주시면 좋을 것 너무 많이 같기도 거슬러 가야 돼요. 하고요. 한 해 지나갈수록 그 로딩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긴 합니다.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시작한 계기는 뭐 요 정도였다. 실제로 뭐 혼자 살아보니 좀 어땠나? 뭐 기숙사 시절을 좀 점프해서 뭐 자취 시작으로 가셔도 좋고요.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국인 씨는 기숙사에도 사시고 나중에 아예 네네. 자취도 시작을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숙사 1년을 그 한 학기를 살아왔는데 시설도 그렇고 4인 1실이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곳은 벗어나야 된다. 내 대학 생활을 이런 곳에서 보낼 순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 나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또 부모님이 그래도 이렇게 자취는 막 이렇게 이렇게 선뜻 허락해 주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름 설득을 했던 게
바로 학교 앞은 아니었고 저희 사촌 누나가 그 당시에 그 성남에 있는 지금은 가천대죠. 그 당시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가천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천대 옆에 있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누나가 살고 있는 그 고시원에 같이 들어가면 그건 허락해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고시원에. 네, 저 고시원에 전설 속으로만 네. 전설로만 듣던 고시원 생활. 그래서 고시원 생활을 조금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진짜 혼자 살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네. 어떠셨어요 고시원 생활? 야, 근데 그때 고시원에 일단 창문이 없어요. 어머 그렇구나. 그 창문이 없고 굉장히 좁은 방 하나 있었고 근데 그 고시원에도 여러 가지 약간 옵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만 있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침대 하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방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방이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더 비싸긴 하죠. 근데 그래도 그래도 방에 화장실이 있는 건 맞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중요해요, 싶어가지고 저는 그 방을 선택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밤낮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창문이 없어서. 창문이 그렇겠다, 없으니까. 그렇겠다. 그러니까 불을 끄면 진짜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각한 적도 몇 번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햇빛을 보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유가 있는 그때쯤 거죠, 알게 진짜? 됐던. 그래서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졌었고. 기숙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다시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아하. 경험을 좀 하게 되셨군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 얼마 못 지내셨구나.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고시원에서 사는 건 진짜 사람이 너무 피폐해진다. 약간 중요한 이런 인생의 것들을. 경험을 하나 하셨다. 네. 하여간 뭐 혼자 살아보니 뭐 혼자 사는 것의 즐거움 이런 걸 느낄 겨를도 없이 그 그러네요. 공간이 주는 그런 맞아요, 피폐함에 압도되신. 네. 근데 뭐 그 경험이었다. 와중에 뭐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온전한 모든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래도 4인 1실 들어갔을 때는 또 제가 신입생 2명에 이제 재학생 2명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짝을 지어줘. 딱 이게 뭐 군대 복학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어려워.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 시절은 또 어렵다. 야만의 시절 아닙니까? 10년 전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 10몇 년 전이죠? 네. 굉장히 또 막 올해 그 삼수하시고 들어오셨다가 군대 갔다 오시고 이러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막 어려워. 너무 많이 나는 어이구, 거예요. 뭐 01학번 막 이런 분들 아닙니까? 뭐 02학번. 거의 뭐그 학번상으로는 뭐 04, 05 막 이런데 나이상으로는 02 막 그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분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약간 신경 썼던 그런 생활을 1학기 하다가 뭐 고시원이지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있다 보니까 그때 진짜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많이 보고 그래서 더 밤낮이 바뀐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당시 넷플릭스나 이런 OTT가 있었으면 훨씬 더 피폐해지지 않았을까. 그나마 그게 없어서 막 이게 그러네요. 일일이 다 뭐 다운 받고 이렇게 보느라 좀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절제됐다 그나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그래도 즐거운 기억이셨나 보다. 되게 신나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게 본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되게 그때가 막 이렇게 피폐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시절 그 낭만의 시절 그런 시절이었다. 낭만들이 있었죠. 이렇게, 네.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으세요 기억에. 어쨌든 긴 로딩 시간 끝에 또 이렇게 불러와 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하고요. 그 시절에 또 생생한 기억. 맞아요. 2000년대 후반부에 이제 대학가의 어떤 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볼 수 2009년, 네. 있었습니다. 네. 참 중학생이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가 참 실감이 나요. 고교 진학을 이제 고민하던 뭐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 주비 씨도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예. 한 10년 건너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기숙사 생활도 하셨고 자취를 하신 거는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 이제 몇 년도죠? 정확히 그러면? 잠시만요. 왜냐면은 이것도 로딩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네. 저 벌써 지금 이제 1월이잖아요. 네네네. 저 벌써 다다음 달이면은 네네. 전세 계약이 만료네? 갑자기. 갑자기 현실 네. 문제로. 아니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2달 남았네? 네. 아니 뭐 이게 아직까지 집주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언질이 없어서? 아니다. 작년 3월에 재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적은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을 당황케 하시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자취를 뭐 시작하신 겁니까? 녹음을 끊고 갑자기 이게 뭐 갑자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졸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주비 씨가 얼마나 요즘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힘든 지금 몇 시죠? 지금 밤 10시 아니에요 지금? 힘듭니다. 힘들어. 제가 자취를 한 지 그러니까 이제 3년이 되는 거죠. 3년. 네네네. 3년째? 제가 2021년부터 하신 거군요. 그러면은. 네. 그렇구나. 그 정확히는 2020년 11월에 처음 자취를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학교 때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고 4학년 때 이제 통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원주에 제가 계속 지냈으니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 안만이 오로지 이제 말이 왜 이렇게 아이 근데 이거 전세 계약 예민해 이거. 그러니까요. 계속 한편에 이제 딱 계속 신경이 나도 쓰이는 1년 거예요. 남았는데 압박이거든 벌써 1년 전부터. 이해됩니다. 아 제가 또 아까 네. 영어를 하다 왔잖아요. 영어요? 아 그 홍콩에서 오신 분이랑 대화하느라고 저희 청취자분들 얘기인가요? 어리둥절하다고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일이 많았어. 네. 하여간 뭐 머리 쓸 일도 많고 이 시간도 되게 타이트했고 그쵸. 일정 자체도 일정도 많으셨고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네네. 또 주제 너무 말씀이셨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재밌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 가볍게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네. 아니 오늘 천천히 가봅시다. 그럼요. 시간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랑 사는 집 안에서는 제 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공유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죠. 거기다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의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맞아. 그들이 정하는 생활 수칙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어떤 집안일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도 부모님이 이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거를 정해놓고 그들의 깔끔함의 기준이 있고 제 깔끔함의 기준이 있는데 무조건 부모님한테 맞춰야 되는 약간 그런 거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방이더라도 부모님의 의사가 굉장히 반영이 되잖아요. 네. 제가 진짜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제 방이 더럽다고 엄청나게 잔소리를 진짜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정확한 시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방세를 냈단 말이에요. 집에 살면서. 약간 하숙 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엄마가 방세를 내라 이 집에서 이제 살려면은 너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끝까지 버팅겼죠. 안 낼 수 있을 때까지 안 내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협상을 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사실 부모님이 아니라 엄마죠. 아빠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방세를. 뭐 만만치 않네. 그래가지고 와 엄마 이건 아니다. 오. 30만 원 너무 비싸다 해서 협상을 해서 15만 원으로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엄마한테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자 해가지고 이제 방세를 이제 15만 원씩 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한참 꽤 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사실 이 돈이면은 조금 더 못해서 독립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또 제 방이 더럽다고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아니 내가 방세까지 내면은 이 방은 온전히 제가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네. 임대인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임차인 방이야. 제가 진짜 정확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그 임대인이 임차인 집에 와가지고 내 집이니까 더럽게 하지 말라고 하냐고. 그건 법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 방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 막 이러는데도 여긴 내 집이야를 시전하면서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 공로나 굉장히 하셨죠, 공로나. 핫했죠. 지역사회 오피니언 어떤 리더의 창구였죠. 페이스북. 정말 좋은 콘텐츠가 많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저의 아니요, 기억 속에 굉장히 맞아요. 화제가 됐어요. 어디서나. 맞아요. 회자가 되고 있다고요. 네. 하여간 그 글도 그 중 하나였죠. 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떤 그것도 이제 결심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야겠다 이거에. 그러다가 이제 진짜 피크를 찍었을 때가 이제 집안일 가지고 이제 엄청 싸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집의 모든 구성원이 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사실 가사를 이제 누군가 온전히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깨끗해 있길 바랬어요. 근데 제가 우렁각시가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성능 좋은 로봇 청소기가 있거나. 근데 제가 9 to 6가 아니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좀 그러니까 유동적이기도 하지만 낮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해놓으라는 거 엄마 퇴근하기 전까지. 엄마가 오기 왔을 때 응. 깔끔해지도록. 근데 물론 가사를 죄송하지만 압도적인 비율로 엄마가 평소에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나마 저한테 이제 요구하는 게 이제 청소, 빨래, 설거지 요 정도고 그것도 늘 저한테 100% 요구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전 집안일이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 네. 맞아. 너무 싫단 말이에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자기만의 루틴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퇴근 전에 이걸 다 끝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마감 하듯이. 그래가지고 전 진짜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더러울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내가 그거를 더러움을 느껴서 빨래를 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뭔가 이런 걸 터득해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느낀 건데 제가 늦잠을 진짜 많이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그냥 지각하게 놔두고 지각한 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문제를 느껴서 내가 그걸 개선하게 둬야 되는데 제가 지각하는 꼴을 못 보고 엄마는 늘 저를 아침마다 깨우느라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엄마와 저와의 그런 관념 자체가 너무 가치관이 달랐던 그럼요. 거죠. 저는 그냥 그런 거부터로도 독립하고 내가 알아서 하길 원하는데 그런 것조차 내 선택이라 생각하고 근데 엄마는 그걸 다 일일이 통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마찰이 너무 커가지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그 냉정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냥 그 채로, 말을 안 한 채로 짐을 바리바리 쌓아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니까. 바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다음 씬이 바로 넘어갔잖아. 딱이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동산을 끼고 이제 돌았죠. 돌면서 이제 좀 현실을 자각했고, 이제 물론 제가 모아둔 자금이 없어서 전세로는 못 가고, 이제 처음에는 월세로 해가지고 도는데 이게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죠. 월세 43만 원짜리를 들어갔는데 원주치고는 되게 비싼 그렇죠. 네. 굉장히 비싼 맞아. 집이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한 평수가 10평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원룸인데 넓었어요. 분리형 원룸인데 그래서 너무 쾌적해가지고 진짜 놀러온 친구들 야 집 진짜 좋다 이럴 정도로 괜찮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달을 살다가 제가 어쨌든 이제 짐을 조금씩 집에 가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어느 순간 제 짐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들켰어요. 한번 이렇게 짐을 우르르 갖고 나가다가 들켜서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시트콤의 한 장면 같긴 하다. 언제까지 안 들킬 수 있었을까가 약간 관심사였던 것 같은데 결국엔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말은 난 나의 집을 구했다. 난 간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말을 하고 근데 물론 통보기는 했지만 뭐 이미 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월세 계약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버지는 좀 더 나중에 아셨어요. 왜냐면은 아버지는 이제 주말 부부였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말에만 잠깐 왔다 갈까 뭐 제가 그렇죠. 집에 있는지 알 턱이 있어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참 이제 너무 안 보이니까 근데 주빈은 독립을 한 건가? 야. 명절에 먼 친척에게 이제 얘기하는데 좀 어디에 학교는 어디 갔는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독립하고 나서 엄마랑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뭔가 이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저한테 이제 그 대화를 요청했고 대화 내용은 결국엔 다시 집에 들어오라 이거였어요. 저한테 세상에 집안일 하기 싫어서 집 나가는 애가 어딨냐. 그렇게 또 한 줄 정리를 하시니까
그것도 참 재미난 일이. 어머님도 나름의 입장이 있으시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꼭 복잡하네 이게.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그렇지. 그렇죠. 그것만은 절대 어머니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쌓이고 쌓여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아.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독립하고 싶고 간섭받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싸운 원인이 집안일이니까 너는 그렇게 집안일을 하기 싫니? 너 독립하면 집안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너가 안 하면 엄마가 해야 되는데 그거 보기 싫어 그거 하기 싫다고 집을 나가냐고 저를 이제 불효녀를 취급하면서 아 그렇게 정리하면 그렇지. 집안일 하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간 자식 약간 이렇게 되면은. 네, 그 너무 참신한 정말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시죠. 나는 집안일 하기 싫어서. 꼭 약간 이 부모님들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은 나름 이게 쌓여온 게 있는 건데 맞아. 다채로운 원인들이 겹쳐서 맞아요. 이게 딱 이게 결심이 된 건데 딱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만 생각하시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이제 맞아요. 주비 씨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집안일을 태고 네네. 여러 가지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럼 요것만 해결하면 뭔가 우리가 다시 맞아요. 이걸 다시 봉합할 수 있겠다. 네네. 갈등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에 아무 해결이 안 되는. 그걸 겪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엄마가 해결책을 가지고 온 게 그러니까 집안일을 정확히 분장을 하자는 거예요. 아닌데. 어려워지죠. 이러면 또 사태 해결이.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거를 이제 거부를 했고 어쨌든 이제 나왔는데 조금 한 2달 정도 지났을 땐가 이제 엄마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막상 나가니까 좋다. 어머니 어머니도. 입장에서. 막상 제가 나가니까 좋대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가족이라면 함께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나가고 보니까 오히려 되게 그러니까 서로가 정서적으로 독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도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했던 건데 그걸 맞아. 몰랐던 거니까 계속 품고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았던 건데 막상 나가고 보니까 그래 쟤도 그냥 성인인데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를 내가 굳이 이런 걸 케어하려 했구나를 좀 자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게 됐군요. 너무 시간이 다행이지 지날수록. 뭐예요. 근데 이런 게 좀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근데 저희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제 동생도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가족이 계속 함께 있다가 누군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교 나가면서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막내 동생도 어쨌든 대학 진학 때문에 떠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계속 함께 할 수만 없다는 연습을 부모님들은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특히 엄마가 근데 제가 떠났을 때는 조금 약간 상실이 컸다. 그러셨구나. 네, 뭐 제가 또 첫째이기도 하고 또 엄마와 이렇게 잘 맞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가깝게 지내다가 제가 이게 좀 떨어지니까 엄마는 그게 조금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야 어쨌든 부모도 맞아요.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더 건강한 방향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머니와 그렇게 이제 극적 화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슬며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월세가 너무 많이 듭니다. 전세로 옮기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바로 한 스텝을 그냥 확 들어가 버리셨구나. 훅 들어가 버리셨구나. 전세 자금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제가 월세를 이렇게 버리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냉전이 해체되자마자 바로 이런 경제 교류, 차관 통화 스와이프, 그게 체결이 되네. 경제 교류가 체결돼 버리네 바로.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거죠. 맞아요. 화해를 했으면 또 그 다음 단계가 그쵸. 바로 들어가요. 그럼요. 맞아요. 수교해야 되잖아요. 좋은 계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행히 어머니가 그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대출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알아본 게 이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었고 그게 그 80~90%까지인가 80%인가까지 어쨌든 꽤 높은 비율로 이제 나오고 맞아요. 이자도 굉장히 버티면 80. 낮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자부담만 필요한 상황이라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 정도 금액은 괜찮겠다. 오케이. 하고서 이제
어쨌든 방을 구했고 그래서 방을 알아보고 근데 그 방 구하는 과정도 웃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단계동 쪽에 살고 있는데 그 월세 살았던 곳이랑 지금 전세로 구한 곳이랑 진짜 완전 근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1분 정도에 있는 완전 같은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접근성이 너무 좋았던 게 단계 택지랑 엄청 가까워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술 먹으러 가기 좋았고 최적의 장소네요.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저의 본가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과 엄마 회사와 그 출퇴근하는 거리의 중간에 있어서 들리기가 오며 가며 들리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리기 좋아서 제 전세집을 거기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는 집인데 도대체 왜 엄마의 여기서 엄마 또 출퇴근 복선이 깔립니다. 동선에- 이해는 벌어질 사태였고. 또 중요한 계기가 네. 되겠네요. 이게 또. 아니 어느 세상에 자식이 자취를 하는데 그거를 엄마 출퇴근 동선에다 내 출퇴근 동선다 이거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저희 엄마가 얼마나 저를 이 정서적으로 이 컨트롤하려고 하는지가 아주 스트레스가 오만 가지인데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신 게 나름의 아닐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런 관점이라면 또 뭐 일견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네요. 이게 참 네. 사안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비 씨 입장에서는 또 이게 그럼요. 완전한 이게 독립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네네. 되면. 그리고 그게 있어요. 또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어쨌든 좀 저희 집이 어렵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그게 없으면 제가 부탁을 안 하겠죠. 근데 충분히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제가 그 돈을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 자금으로 썼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면 되고 나중에는 제가 부모님 부양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하실 거죠. 이게 아니 우리 청취를 뭐 어떻게 난 주비 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 약간 이게 묘하게 네, 아까 깔려 들어가는데 이게 맞는 건가 잠깐 객관화가 안 돼. 아니 지금 부모님이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버시고 물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독립을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오늘은 주비 씨 관점에서 봐야 돼. 아, 그럼요. 맞아. 네. 그렇지. 아니 어쨌든. 근데 어머님도 이게 저는 약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월세를 내라 이렇게 했을 때 집에 살 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독립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되고 내가 자식과 그래서 약간 임대차 보호법이 무용지물 될 만한 약간 간섭이나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사실 자식들은 다 나가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어머님이나 이렇게 그런 거를 약간 생각을 못했다는 듯이 약간 대처가 되고 나중에도 뭔가 계속 어쨌든 이 사정권 안에 두게 하려는 영향력 안에 네, 두려고 맞아요, 하는 그런 맞아요. 게 한다는 게 참 부모님 어머니 스스로도 약간 모순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모순인 거 모르는 것 그래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다 그쵸. 그러신 건가 약간 그런 생각 네. 들기도 해서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좀 모르겠네.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이해가 되면서도 참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관계가 되기가 어려운. 맞아 어려워. 네.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실제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또 내가 뭐 화를 내거나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맞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덕분에 음. 이제 11월에 이제 월세집을 구했는데 이제 3월달에 바로 전세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 전환됐어요. 예. 차관을 획득해서. 네. 빠르게 전세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자, 여러분 길고 길으셨습니다. 이제 1인 가구 라이프가 이제 시작하는 점이라는 거. 혹시 몇 분 됐나요 지금 녹음한지? 지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주비 씨. 오늘 뭐 시간 뭐 리미트가 없기 아, 때문에. 이제 제 핸드폰 충전 중이라 지금 시간을 볼 수가 그래.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진도가 천천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한데 네. 근데 오늘 참고로 아까 한 20분쯤 전에 드린 질문은 실제로 혼자 살아보니 어땠나였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 답이. 잠깐만요. 네. 20분 전에 그 질문했다고? 그 지금 질문이었죠, 얼마나 사실상. 시간이 지난 거야? 아 근데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 왜냐면 서사가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 혼자 살아보니 어땠나를 얘기하려면 이 쌓여온 것들을 얘기 안 하고서야 그 비포 애프터를 어떻게 그럼요. 비교할 거야. 아니 좋았다 하는 그 그렇지. 감정에 모든 게 함축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돼. 좋았다라는 한마디도 왜 그리고 좋았겠구나. 많은 얼마나 분들 공감할 좋았을까. 얘기야 이거. 네. 진짜. 맞아. 그리고 이제 슛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시작됐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그래서 라이프가. 질문이 뭐였죠? 자, 이제 그 들어갔을 때 감정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혼자 살아보기 시작하니까 어땠나? 실제 혼자 월세 네. 살인부터 뭐 시작되겠지만 전세로도 네. 왔고 완전한 이제 독립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일단은 취향을 반영하는 재미. 부모님이랑 살 때 갖춰져 있던 모든 가구와 그 심지어 가구의 배치라든지 그리고 또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란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선택하고 부모님 구입해서 갖다 놓은 걸 저는 그냥 써야 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을 때는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나의 집이라는 생각도 안 들었고 근데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여기를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그런 것들로 이제 뭐 가구라든지 아니면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채우면서 여기가 진짜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세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자취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확실히 이게 인테리어 이것도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하다못해 막 숟가락도 맨날 우리는 막저 인삼 그려져 있는 숟가락 맨날 이런 거 쓰고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익숙해졌는데 내 맞아. 숟가락 내가 사는 경험도 되게 신선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제가 가진 취미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약간 물성이 있는 취미를 좀 지향했던 것 같아요. 지향.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내 집이 없다 보니까 물성이 있는 걸 막 사도 그걸 어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피규어나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것들? 수집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오롯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구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쪽으로 더 갖게 된 것도 그런 요인이 있지 아쉬우세요? 않나. 근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 또한 나쁘지 않았다. 네. 근데 왜냐면은 그 이후에 제가 뭐 이렇게 신혼집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은 매거진을 좀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예전부터 약간 그런 니즈나 아니면 열망은 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못 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좀 저만의 공간, 뭐 물론 저만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또 사게 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확실히 주비 씨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런 부분에서 더 공감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우재 씨는 어떠세요? 저요? 저는 뭐 사실 저는 아까 제가 그 왜 서두에 제가 막 제대로 된 1인 가구를 못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쪽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인테리어를 가꿔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방을 꾸며보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마음 한 켠에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를 할 약간 뭔가 실행력도 그렇고 지금도 네, 약간 그런 게 부족해서 올해는 정말 좀 내 맘대로 이 방을 좀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경험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인 가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애송입니다. 풋내기입니다. 네, 올해 열심히 하겠어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지금 딱 제 집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집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되어 있는 어떤 가구나 이 배치나 소품이나 하나하나 다 제가 의도해서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예쁘니까 그냥 진짜 집에 누워서 그냥 이 방을 바라봤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사무실이 없고 혼자 집에서 일을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실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하면서 이제 제 집안 풍경을 바라봤을 때 너무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그냥 진짜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내가 있는 이 공간 자체가 내 취향으로 가득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 예쁘고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이러니까 그냥 그 시간이 너무 좋던데요. 그 자체가 좀 안정감을 또 주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느껴봐야 되는데 주비 씨가 또 방을 워낙 또 잘 이제 조성을 해주셔서 거의 뭐 좀 오늘의 집에 거의 우수 그 사실로 꼽힐 법한 대단한 또 방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오늘의 집에 소개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손색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어디 갑자기 동지를 만들고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오늘의 집 인기순 판매순 이런 걸로 그냥 사니까 거의 남들하고 똑같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지금
제 방이 다 그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지금. 어. 그래서 남들 다 쓰는 거 쓰고 있고 거의 근데- 뭐 무신사 랭킹 순으로 옷 사 입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많은 근데 남자분들이. 어떠세요? 그렇게 음. 어쨌든 이제 남들한테 이제 남들이 많이 구매하는 인기가 있는 제품을 이제 사가지고 놔 보니 그렇게 써보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그 제품마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기능에 초점을 맞춰진 거는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다른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예를 들어 뭐 소파가 됐든 뭐 러그가 됐든 아. 뭐 여러 뭐 책장이 됐든 약간 이런 거는 확실히 내 취향으로 좀 사야 될 필요는 그쵸. 있겠다. 맞아. 좀 단조롭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야 뭐 그럴 듯해 보이지만은 이게 맞아. 쓰면 쓸수록 뭔가 이게 내가 여기에 애정을 담을 만한 계기가 없는 것 같다. 아. 내가 막 이렇게 정말 맞아. 그래서 고른 게 아니니까 정말 네네. 심사숙고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방금 얘기하셨던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은 약간 그런 그러니까 느낌들. 네. 여전히 좀 낯선 느낌을 줘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달라져야 돼. 오. 이제 기대가 되는군요.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너무 기대되네요.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어. 올해는 뭔가 느껴보고 네네.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우재 씨한테 했던 게 네. 저도 처음에 월세로 이제 처음 그 오. 자취를 할 때는 사실 저도 오늘의 집에 있는 거 당연히 이제 랭킹 순으로 했고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 취향이 집하고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제 취향이 뭔지를 몰라서 저도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떠나서 이 디자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전세로 들어갔을 때 이제 대거 바꾼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계속 이제 살면서 조금씩 바꿔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거는 이제 당근으로 이제 팔고 이제 새로운 것들 이제 사고 채워놓고 하면서 점점 바꿔 나가는 그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자기 취향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찾아가면서 그런 걸 바꾸다 보면은 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은 팁이에요, 선배님. 이게 이게 팁이에요? 저에게는 이게 또 한편으로 어려운 거는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가구나 이런 게 또 한두 푼 하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한 번에 못 바꿔. 그러니까 이게 내 취향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난한 걸 사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취향인 것 같아서 되게 독특한 걸 샀는데 그게 막 이렇게 밸런스를 해치거나 막상 내 눈앞에 놓고 보니까 딱히 그만큼의 내 취향은 아니었거나 이러면은 근데 이게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집다운 집에 산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1년밖에 안 됐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존에 제가 이제 무산동에도 살았고 이화마을에도 살고 그랬는데 거기 물론 뭐 대단히 좋은 집주인분들을 또 운 좋게 만났으면은 두 집 모두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막 20년 넘은 집들도 있고 근데 이런 집은 뭐랄까요 이게 내가 막 이렇게 막 꾸미고 이렇게 할 의욕을 북돋아주진 않아요, 솔직히. 집이나 그래요? 이런 게. 왜냐하면은 워낙 뭐 다 오래되고 막 이러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게 된.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주어진 대로 그냥 살게 되는 벽지도 다 그냥 뭐 이렇게 오래된 느낌 그대로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기능적인 뭐 이런 장비 뭐 가구들이라든지. 기구들만 갖다 놓지 뭐 이렇게 거기다 뭐 예쁜 뭔가를 놓고 소파를 놓고 뭐 러그를 깔고 이런 생각을 잘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집다운 집에 온 거는 지금 1년밖에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정말 경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 취향을 갖고 나가는 작업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울게요. 네. 여러 가지 얘기 오늘 또 많이 해주셔서 근데 그래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서 막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집도 그렇고 맞아요. 막 많이 봐야 검색을 돼. 많이 하면서 음. 그러니까 그런 똑같이 원룸이어도 원룸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그래서 요즘에도 취미로 약간 유튜브에 그 오늘의 집도 그런 콘텐츠를 하긴 하는데 집 꾸미기라는 채널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보면은 특히 원룸을 이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꾸미는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한 번씩 이렇게 쭉 정주행도 하고 그러면은 가구 하나로 막 이렇게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보면서 제 취향은 확실히 나는 약간 우드톤의 좀 그런 가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내 취향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레퍼런스를 되거든요. 많이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맞아. 그나마 좀 돈을 덜 들이면서 내 맞아요, 취향을 맞아요, 찾을 수 맞아요.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되게 노후화된 어떤 자취방에서 그쵸, 그쵸. 꾸미러 이게 안 돼. 그럼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해가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라도 어떻게 한번 꾸며보고 나가는.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간단한 웹툰 그리는 분이 약간 이런 심정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취방에 살면 약간 뭔가 꾸미고 약간 이런 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일회용품을 닦아서 쓰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솔직히 말해서 여기를 조금 더 꾸미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들게 하는, 특히 서울에 많이 노후화된 자취방에 사시는 분들 그런 거 많이 그렇죠. 느끼나 봐요. 굉장히 네. 비싼 집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방의 퀄리티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미는 경험을 좀 해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 지금 생각하면 저는 후회가 좀 되기도 하는, 아무것도 모른다니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약간 팁 하나를 좀 드리자면은 조명을 좀 잘 활용해 조명. 보는 방법이 그리고 왜냐면은 이렇게 보통 LED 등은 그냥 백색이잖아요. 그 대개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약간 낙후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직접등 대신 간접등으로 그냥 집을 꾸민다든지 그러면은 약간 빛바랜 벽지도 어차피 노란색 주광색을 쓰면은 이게 빛 때문에 약간 그러네, 누렇게 그러네.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벽지가 누런 건지 이게 좀 덜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그냥. 근데 물론 거기에서 계속 365일을 간접등으로만 살다 보면 생기는 어려움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조명 좋은 것 요즘에 또 같아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조명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한 번씩 시작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요즘 그런 뭔가 특이한 색을 내는 조명들도 좀 많아져가지고 그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네. 포인트로 한쪽 벽에, 그러니까 모든 집을 다 꾸밀 수 없다면 약간 한쪽 벽면을 인테리어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두고 거기에 포인트 조명을 쏘면은 진짜 약간 스튜디오 같고 예쁘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바라보고 뭔가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배치만 해둬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한 달 뒤에 제 방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 사이버펑크 막 이런 이게 내 취향이었다. 나도 몰랐던. 하여간. 통제 가능한 내 공간이 있다는 것. 일 1인 가구로 살 때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앞서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가장 그러면은 좋은 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 기분적으로는 뭐 이런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의 어떤 편리함, 이점 이런 거는 어떤 걸 좀 경험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냥 집에 있는 모든 시간 자체를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통제가 가능하고 계획이 가능하다.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 이게 가장 사실 맞아요. 네. 매력이죠. 그러니까 변수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 집에 어쨌든 나만 있는 거니까. 맞아요. 뭐 집에 뭐 변수가 생겨봐야 뭐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거 이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렇죠. 스트레스를 좀 덜 네. 받는 경험이 생길 것 같기도 그러니까 이 하고요. 통제감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뭐 시간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라이프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근데 맞아. 이게 장점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뭐 밥을 해주신다거나 청소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빨래를 도와주신다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오롯이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놓이니까 그것도 내가 통제해야 되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그쵸. 그게 진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잖아요. 음. 네. 저도 처음 자취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 쓰레기 버리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그냥 종량제 아. 넣는 거는 막 이해가 돼. 재활용은 어떻게 버리는 게 정석이지? 약간 이런 걸 잘 보는데 뭐 우산동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자취방 라인 보면은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냥 뭐 저기 저 투명하지 않은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다 넣어서 버리고 막 종량제도 안 써서 버리고 막 이런 게 허다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대학가에는 더 그렇죠. 그쵸. 이건 아무리 맞아요. 봐도 야만인 것 같아서 이건 아닌데 그럼 제대로 버리는 건 뭘까? 근데 이거를 뭐 검색을 해봐서야 뭐 알 수 있게 됐지만은 뭐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알아서 되는 것처럼 살아왔구나. 이게 그렇죠. 확 느껴지더라고요. 주비 씨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면서? 확실히 그러니까 집안일도 그냥 본가에 있을 때는 그냥 청소, 뭐 빨래, 뭐 요리, 설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이는데 이제 혼자 살게 되니까 이 집안의 모든 곳곳에 이제 집안일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맞아. 들어서 그러니까 청소도 그냥 이 바닥이랑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은 진짜 심지어 뭐 창틀부터 해가지고 창틀 예. 힘들어. 비 오면 진짜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엄청 섬세한 것들까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게 조금 번거로운 것 같고 근데 뭐 이것도 뭐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끔 그렇죠. 해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집안일도 막 크게 그렇지 않은 게 그러니까 집안일을 막 제가 막 너무 싫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하게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을 때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살고 있는 공간을 내가 예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어지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본가에 살 때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엄마가 너무 깔끔한 분이셔서 더 그렇게 보기는 했지만 어쨌든 좀 제 방이 좀 더러운 편이었단 말이에요. 잘 안 치우고 책상이 맨날 어질러져 있고 막 옷도 매장 널브러져 있고 근데 그거를 제 방에서는 안 그러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취하고 있는 곳은. 그래서 엄마 기분 좋은 발전인 거죠.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한 거지. 안 하고 있다. 그럼요. 엄마가 너무 열받아 하셨어요. 아니 또 이렇게 반갑게 하시지.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 이제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왜 집에서는 안 그러냐고 그 안 그러고 싶더라 막 이런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내 집에는 안 그러고 싶네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겠죠. 네네. 깔끔하게 또 여기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막 어지러져 있는 거 그런 일관성을 바라진 또 않으실 네. 텐데. 뭐 말씀으로는 그래도. 그리고 그러니까 집안일을 뭔가 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게 집에 은근 되게 필요한 물품들이 많다라는 거를 맞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수저 맞아, 하나, 맞아. 그다음에 뭐 양념통 하나, 맞아. 그릇 하나, 간장 종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릇도 종류별로 다 필요하고 맞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라면 먹을 땐 이만한 그릇. 그러니까 그게 원래 집에 있을 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저희도 뭐 그러니까 뭐 자취할 때는 저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릇을 많이 챙겨 가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신혼집을 구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건을 샀는데 사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이소 갈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니까 그런 게 또 이제 뭔가 나와서 살게 되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 그런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살 때는 다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샀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계속 이제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그러니까 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뭔가 집안일이나 이런 걸 엄청 간섭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독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릇도 엄마가 보기에 뭐 이 정도 크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을 텐데를 집에 원래 있던 것도 있고 아니면 선물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엄마의 것들 채워놓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스트레스를 빡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아닌 게 내 집에 침범해 있을 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혹시 다른 분들도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전 그래서 만약에 제 집에 동생이 놀러 왔어요. 그럼 동생한테 제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막 그래. 동생이랑 이제 친하니까 제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놀다 가. 동생이 이제 타 지역에 있어가지고 막상 놀러 와요. 그럼 물건이 내 집에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TV 서랍장 위는 제가 아무것도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동생이 잠깐 짐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걸 거기에다가 막 깔아놔. 그럼 그걸 보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근데 뭔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사 올 때 부모님이 저희 어머님은 은근히 그런 어떤 미신이나 이런 걸 잘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처음 이사 올 때 밥솥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뭐가 이게 돈이 잘 벌린다. 뭐 밥을 하여간 뭐 잘 먹을 수 있다. 배불리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처음에 들어갈 때 밥솥을 들고 네, 이사하는 집에 처음 들어갈 때 밥솥을 들고 뭐 들어가야 되는 게 있대요. 뭐 그런 게.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밥솥을 뭐 이렇게 꼭 자기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막.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밥솥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거추장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너무 그걸 막 서운해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은근히 막 감정 대립이 되더라고요. 그쵸 스트레스 받아. 근데 또 그렇게까지 내가 굳이 왜 안 원해서 굳이 사준다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뭔가 그런 뭔가 걸 놓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 걸 굳이 우리 집에 놓고 싶지 않아. 그런 심리가 저도 기저에 있었던 게 아닌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없으신가 봐요, 국인 씨는? 그러니까 뭐 물건에 대한 그런 건 없긴 한데, 근데 저도 확실히 제가 이제 약간의 강박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물건들이 제 루틴대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은 있어서. 근데 슈아가 굉장히 잘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포기하게 되고,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슈아의 장난감들을 제 기준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가 되나요? 근데 한다고 이게 근데 그러다 슈아를 보니까 우회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되게 정리를 빠릿빠릿하게 하게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 뭐 이제 제가 정리를 안 하면은 뭐 슈아가 넣거나 아니면은 저희 와이프가 넣거나 이러다 보면은 그 규칙대로 안 들어가니까 제가 발빠르게 나서서 제 규칙대로 넣게 돼가지고 그건 또 한편으로는 부지런해지는 약간 효과가 나름의 있네. 뭐 긍정적인 강박이라 그래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내 거기 뭐 그러니까 저 자체가 막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건 없는데 확실히 저도 그런 저만의 규칙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게 되는 건 있더라고요, 확실히. 재밌네요. 3인 가구의 삶도. 네, 그럼요. 근데 3인 가구는 확실히 이렇게 뭐 2인 가구 때도 그렇지만 일정 부분 내 취향대로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포기를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해야죠. 맞아요, 그걸 맞아요. 조율해가는 과정이 또 뭐 좀 쉽지만은 않기도 하고. 네. 집밥이 그립지 않은 이유. 지금 뭐 얘기 나온 걸 생각해보면 하여간 1인 가구는 지금도 그렇고 계속 새로운 도전들이 늘 펼쳐지는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이제 작년 얘기를 좀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원래 뭐 화장실 청소를 하긴 하지만 작년에는 유튜브를 보고 아예 제대로 장비를 구입해서 저는 항상 장비를 좀 제대로 구입하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 주변에 요리도 안 하면서 장비는 뭐 중식도 사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도 화장실 청소 용품 제대로 사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싱크대 뭐 배수구 청소도 하고 이런 걸 유튜브 보면서 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 또한 저한테는 되게 마음 한켠에 있던 하나의 버킷리스트이자 도전 과제인데 그걸 해내고 나니까 좀 뿌듯할 것 같은데? 뿌듯하고 이제 어떤 집안일도 두렵지가 않아지는 약간 하나의 벽이 허물어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순간이 되더라고요. 이 도전도 해냈으니까 이제 뭐 다음에는 뭐 거칠 것이 없다 이제 약간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이제 장비도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뭐 요리나 이런 걸 그동안 안 해서 봤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도전을 좀 계속 해봐야겠다. 그래야 내 삶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피폐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언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터져서 배달이 더 이상 안 되는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재난이라든지. 그렇죠. 아니 그러면 죽을걸요 저는.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거 안돼. 그러니까 혹시 원자연석 청취자분들도 그 우재가 어느 정도로 요리를 안 하는지 알고 계세요? 뭐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들 그렇죠. 아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뭐 라면 정도는 끓입니다. 그거는 뭐 그 정도 되면은 요리. 계란 후라이를 계란 후라이조차 붙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삶은 계란은 삶아봤습니다. 그것도 기계를 사가지고. 역시 다 장비야. 이래서 장비가 직접 삶은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제가 자취 처음 할 때 2015년 말에 부모님이 계속 막 반찬이나 이런 거를 보내주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의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이게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 물론 뭐 그때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진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심리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 먹고 말지언정.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때 이후로도 요리를 아직 계속 안 했네.
세월이 근데 이게 참 그 이상해. 다들 이제 자취를 할 때 가장 먼저 뭔가 불편하거나 그립거나로 이제 그런 걸 꼽는 게 집밥이잖아요. 그럼 혹시 우재 씨는 그렇게 부모님이 반찬 보내주신 거를 그러니까 보통은 반찬 보내주신 거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전 집밥에 대한 그렇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밥에 맛이 없다 이게 아니라 맛있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요리를 번갈아가면서 많이 하시는데 오. 아버지가 오히려 많이 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두 분 다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뭐 취사병 출신이세요 군대. 오. 그래서 뭐 요리의 일가견이 나름 보증이 자취도 돼 있네요. 엄청 오래 하셨고 다 하시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집에 가서 먹는 거지 이게 내가 자취를 하는데 굳이 자취방에서까지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는 내 책임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쓸데없이 그런 거는 또 선을 긋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런 거는 우리 집에 침입 아니 침입 표현이 좀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반찬이 침입을 해요. 바이러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오롯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 설사 배달 음식을 먹거나 그렇더라도 그렇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든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든 그게 나은 거지. 내가 스스로 뭐 해서 하는 게 나은 거지. 여기까지 와서 뭐 집밥을 먹고 약간 이런 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재 씨 나름의 또 우리 각자의 기준이 있듯이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준이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뭐, 왜냐면 사실 저도 집밥에 대한 기준이 진짜 그러니까 집밥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인식이 진짜 다른 게 저는 집밥을 그리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죠? 저는 집밥이 맛이 없어요. 간단한 이유였군요. 네. 네. 저희 집은 어머니가 요리를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본인도 그렇게 밝히셨어요. 생존을 위해 요리를 했다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당장 이제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리를 해야 생존의 문제가 돼. 진짜 생존 때문에 했다 그랬어요. 밥을 해야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누군가 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어머니가 회사를 다닌 거는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의 일이고 어렸을 때는 제가 한 초등학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전업주부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의 새끼를 다 책임을 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요리가 너무 싫대요. 요리하기가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저는 지금 나중에 그러니까 커서 그러니까 좀 사회에 나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이런 것도 해먹고 저런 것도 해먹는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은 집에서 먹은 반찬 가짓수가 몇 개 안 돼요. 계속 로테이션이었군요. 이게 그게. 네. 집에서 먹는다는 그 밥의 종류랑 식사의 종류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집에 비해서 정말 극히 제한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맨날 먹는 것만 먹으니까 전 맛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많아요. 주변에도. 네.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막 친구가 집에서 엄마가 막 감자탕을 해줬대요. 집에서 감자탕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신기하다. 그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감자탕. 저희 집은 그런 약간 집도 있죠. 루틴처럼 네 이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감자탕, 곰탕 뭐 이런 것들이. 아니 감자탕을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와서 먹는 게 아니라? 네, 그 이게 뼈를 포장을 사서 해서? 네, 집에서 2만 원 소츠 이야.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신기하다. 아니, 사실 저희 어머니는 감자탕 집에서 일을 하셔서 감자탕을 많이 싸우셨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저희 어머니 직장이 바뀔 때마다 뭐 식당에서 일하실 때 막 순댓국 집에서 이러면 순댓국만 한 몇 년 먹는 거고 카레 집에서 일하시면 카레 몇 년 먹는 거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괜찮네요. 거기 맞춰서. 네. 어쨌든 그런 집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러네요, 집은 그러네요. 반찬이 대단히 또 한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학을 처음 이제 갔을 때도 이제 친구들이 다 집밥이 그립대요. 그래서 집밥이 왜 그리워? 난 집 밖에서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도대체 맞아. 왜 집밥을 그리워하는 공감이 거야? 안 돼, 공감이 안 돼. 학식만 해도 더 맛있지, 학식이. 진짜. 아니, 물론 저희 부모님 맛있습니다. 네. 괜히 오해하실까봐. 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청국장을 끓이며 깨달은 점. 하여간 뭐 저는 1인 가구로 살면서 뭐 아까 청소 얘기도 했지만은 하여간 나 스스로를 좀 돌보는 경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뭔가 이게 좀 건강적으로 이런 걸 좀 돌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1인 가구가 약간 또 건강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많이 맞아요. 은근히 못 챙긴다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도 올해는 좀 나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는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뭐 가사적으로든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뭐 주비 씨도 뭐 그런 뭐 목표라기보다는 뭐 방향성이 있을까요? 올해 1인 가구에 어떤 저도 그러니까 최대한 좀 요리를 해 먹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제 요리 실력이 엄마를 닮았어요. 아하, 그래서 네. 제가 요리를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요리를 못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간단한 것들은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배달 음식은 어쨌든 그러니까 조미료가 들어가고 비교적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진짜 속이 더부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어떤 이제 뭐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할 때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요리 과정을 제가 다 이제 그거를 지켜보는 건데 그 안에 어떤 이제 뭐 건강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제가 요리를 해서 먹었을 때 물론 맛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되게 속이 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은근히 뿌듯함이 있어요. 그 요리를 완성해냈을 때. 그렇죠. 네. 그래 성취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 요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나를 돌보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리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또 이 새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이제 완전 1월 초인데 지금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청국장을 집에서 끓여 먹었단 말이에요. 진짜 야, 이게 과감합니다. 과감해. 예. 집에서 피해야 될 몇 가지 음식 화오거와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네. 이 청국장을 끓이게 됐던 계기는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2년까지는 아니고 1년 조금 넘었을 때, 이꽃맘 선생님이라는 이제 원주에 계신 농부님이 계신데, 그분의 북토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의 북토크여가지고, 어떻게 이 농사를 가지고 뭔가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고 계실까 궁금해서 이제 북토크를 들으러 갔더니, 직접 만드신 그 청국장 요거 이제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다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처음 봤어요. 그 청국장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거 안에 뭐 콩으로 만져가지고 이게 다 양념이 돼 있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냥 넣고 그냥 이제 뭐 채소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청국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받아서 냉동실에 넣고 지금까지 안 해 먹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해 먹으려면 어쨌든 채소를 사야 되니까. 그렇죠. 쉽지 이제 않아.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청국장을 만들어 먹기 이전에 제가 요리를 했던 그 경험 중에서 이제 김치찌개도 한 번 끓여봤고 미역국은 그래도 한 3번인가 끓여봤는데 이건 참고로 제가 태어나서부터의 그 집계예요. 많으신데요. 네. 저와 우재에 비해서는 견져보면은, 많죠. 상당한 베테랑이십니다. 네. 된장찌개도 한 번 끓여봤나? 암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끓인 모든 국과 찌개는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끓였던 미역국이 언제였더라? 제가 20살인가 21살 땐가 이제 엄마 생일 때 미역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그 미역국에 들어가는 게 소고기가 들어가야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당시 제 용돈 사정이 이 소고기를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체 재료가 없나 찾아봤더니 참치 미역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치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치 미역국을 끓였어요. 전 그리고 분명히 레시피에 나와 있는 대로 했어요. 근데 엄마가 한 입 먹고 못 먹겠다고 그 정도로. 너무 맛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도 정성을 봐서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집 쌉티 집안이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아빠가 다 먹었어요. 아버님은 또 그걸. 혹시
그 집에 유일한 F신 건 아니죠? 아니요. 야. 유일한 F는 이제 동생이긴 한데 아. 이제 아빠가 어쨌든 다 드셨고 저는 거기서 나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긴 하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제가 한 번 그것도 이제 20대 초였던 것 같은데 이제 밥솥으로 밥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간단하죠. 그냥 씻어가지고 물 양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밥을 했는데 엄마가 한 입 붓고 야 이 밥 못 먹겠다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밥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뭔가 똥손인 거예요 요리에. 그래가지고 청국장은 당연히 끓일 엄두조차 안 내다가. 그쵸. 이게 응. 뭔가 이게 그 단계가 훨씬 더 높은 음식 같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아예 이제 생각조차 안 하고 오히려 뭐 엄마한테 청국장 끓일 일 있으면 가져가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청국장을 한번 해 먹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트에서 재료를 이제 사가지고 근데 대신에 저거를 샀어요. 그 제가 국물 맛을 내는 걸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풀무원의 요리 육수라고 있어요. 그럼 그게 그 아예 그 뭐지 종이팩 우유팩처럼 담긴 그 통에 진짜 그 액체가 오는데 이거 육수도 그 사골 육수가 있고 뭐 해물 육수가 있고 막 이런 베이스별로 이제 육수가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너무 말이 긴가요? 두 분 다 들켰나? 아이 그렇다기보다는 요리의 여정을 함께 지금 얘기를 끊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잠시 시간 정도 확인을 해봤는데 예상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다. 뭐 제가 순간 쎄함을 느꼈어요. 아닙니다. 네, 오늘 새삼 느낀 건 역시 주비 씨가 말씀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야기가 화수분처럼. 그러니까 하나를 부르면은 정말 많은 레퍼토리가 막 5개씩 나오니까. 제가 두 분만 하겠어요. 아니 오늘 새삼 느껴요 저는. 주비 씨 정말 만만치 않고 대단하다. 네. 어쨌든 청국장의 여정 네. 이어가 주세요. 예, 요 육수를 얘기 재밌어요. 가지고. 얘긴 네. 재밌어요. 예. 그래서 풀무원 요리 육수 한 팩을 사가지고 이걸로 국물 맛 해결됐다 이러고 이제 부재료들을 이제 사가지고 아니 근데 청국장 괜찮았나요? 1년 몇 개월이 근데 지나가지고 오래 가나 봐요. 네. 냉동이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 전설의 냉동실로 들어가는 순간 유통기한은 무제한이 된다. 근데 약간 그거 자체가 좀 장기 보관을 좀 힘들던 것 반려 같던데. 돼가지고 괜찮은 거 네네. 같아요.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괜찮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끓였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육수 넣고 그 다음에 채소 넣고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국장 넣어가지고 이제 풀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요리 맛있었어. 나쁘지 않을지도. 아니 진짜로 이 정도면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맛을 낸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래도 겸손하시네요 또. 이건 겸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자부심을 가질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결과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럼요. 중요한 거예요. 그 네.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했던 게 이제 재료들이 조금 남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팽이버섯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참 남았고 왜냐면 이 한 묶음을 샀는데 이걸 다 넣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한 절반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대파도 깐대파를 샀는데 이게 사실 한 번 요리해 먹고 남을 양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팽이버섯 남은 거 이제 보관법, 대파 남는 거 보관법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키친타올을 깔아가지고 이제 넣어서 보관하고 그 팽이버섯 같은 경우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냉동해가지고 이제 소분해서 보관하는데 뭐 그렇게 했을 때 유통기한이 뭐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약간 나름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하면서 약간 되게 뿌듯함을 느꼈단 말이죠. 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좀 익숙해지면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집안에 청국장 냄새가 너무 그래. 야, 말씀 드릴 때도 우려했던 거 아니 구빈 씨가 이거 와 강력한 음식이야. 와 진짜 내가 계속해서 청국장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냄새 너무 강력하게 제 코를 쏘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어느 정도 청국장이 냄새가 난다는 걸 그래도 인지는 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요리할 때 방문을 닫고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야, 그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거실과 부엌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거실이랑 부엌 쪽에 다 창문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활짝 열고서 이제 환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냄새가 진짜 솔직히 금방 빠질 줄 알았어요. 그냥 제 기억 속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어차피 바람이 좀만 통하면 빠지는 거 아닌가. 나도 솔직히 그래요. 주비 씨 말씀 듣기 전에는 그냥 금방 나가는 거 아닌가? 약간 어릴 때 청국장 먹을 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조금 놔두고 이제 그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웬걸 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서 아 내가 지금 코가 뭔가 이상한가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일부러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봤거든요. 왜냐면 방에 이제 냄새가 없으니까 와 너무 심한 거예요. 청국장 지금도 청국장 먹고 있는 것처럼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미 설거지도 다 하고 저 다 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한참 둬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심지어 그때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바로 며칠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집에서 패딩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환기시키느라. 그리고 이야. 노주비의 삶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비 씨가 이게 시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얘기할 때 너무 많은 에피소드를 한 번에 얘기하려니까 지금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그래도 만약에 뭐가 없었으면은 사실 제 방이 있으니까 방문 닫고 그냥 거실이랑 부엌을 이제 창문 열고 놔두고 저는 제 방에 누워가지고 따뜻하게 있었으면 될 걸. 그렇죠. 그 당시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가 1월 1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1월 2일 오전까지 그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그러니까 미뤄서 원래 12월 15일이 제출일이었는데 교수님이 제발 내달라고 제발 과제를 내거라 해가지고 이제 사정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1월 2일까지 끝내야 되는 기말 대체 과제가 있어서 노트북을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패딩이랑 수면 바지 입고 수면 양말 신고 중장을 하고. 그러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덜덜 떨면서 이 노트북을 하면서 과제하면서 교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혹한기 속에서도 과제를. 그래서 이 패딩 입고 과제하는 장면을 이제 제가 사진에 찍어서 이제 인스타 스토리 올려가지고 콘텐츠화를 또 하셨어요. 그 그럼요. 와중에. 놓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들 너는 항상 인생이 시트콤인 것 같다. 너의 인생에 좀 관찰을 해가지고 드라마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지인분들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참 두고 다행히 그날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맞아요. 야, 내 청국장 맛의 대가가 진짜 가혹하네요. 이 정도 여파가 미치는 줄 저도 그러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요리의 어쨌든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는 맞아요. 것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잠깐만요. 잠깐 배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고. 근데 진짜로 몇 분 됐어요? 1시간 반 됐습니다. 진짜 1시간 반이 됐다고요? 네, 저는 생각보다 별로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1시간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주비 씨? 주비 씨. 어머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제가 유독 말이 진짜 많은. 제가 볼 때 주제가 1인 가구건 약간 맥커핀인 것 같아요. 네, 썰풀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밌어요. 주비의 하루. 살려야 될 텐데. 혼자 사는 경험을 통한 성장. 저는 결국엔 이런 것들이 그 요리도 마찬가지고 뭐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겠지만 이게 은근히 우리가 어떤 뭐 독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고 뭐 어른이 된다라 그랬을 때 경제적인 것만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내가 돈 벌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성인이다 아니면 뭐 독립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의외로 이런 혼자 사는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요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아니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 결국에는 오롯한 한 명의 어른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1인 가구 아니면 독립이라는 그 과정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게 뭐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서 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돌봄에 대한 게 굉장히 부족하다.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안일이 될 수도 있고 요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떻게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배운 기억이 없어요. 사실 이게 그렇죠. 전국 네. 교과 과정 그냥 하면서 알아가는 거지. 청국장 맞아요. 냄새가 이렇게 안 빠지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알 수가 없이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 자기 돌봄 특히 뭐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특히 남성들이 자기 돌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특히 많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뭐 과음이라든지 또 뭐랄까 이런 건강의 악화라든지 또는 과한 흡연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성평등이나 이런 또 구조적인 차별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벌어진 일이란 또 분석도 있고 그런 네네.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저희가 뭐 1인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주비 씨 다채로운 또 재미난 에피소드를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또 중요한 이 함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안에 그렇죠. 네. 이런 좌충우돌이 벌어지는 또 원인이 또 있는 것이고 맞아요. 네. 모릅니다. 우리 모르고 산다는 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 이런 비판들도 있잖아요. 뭐 대학교 성적 하는데 뭐 수강 신청부터 그런 거 다 부모님이 도와주는 사례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맞아요. 네, 문제라고 막 성적 얘기를. 정정을 막 부모님이 맞아요, 전화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자기가 오롯이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꼭 이렇게 계속 결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명의 인격체로서 서로를 맞아요. 그냥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1인 가구로 이렇게 사는 분들 많이 계시고 주비 씨는 앞으로도 계속 1인 가구로 살아가실 또 예정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부모님이랑만 같이 살고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해보고 그다음에 혼자 살아본 게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주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이제 여러 시도를 해본 끝에 지금 혼자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저에게는 더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꼈던 지점이, 그러니까 제가 본가에 살 때 제가 잠귀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누가 조금이라도 이제 바스락거리거나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은 바로 이제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집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잘 때 그때도 저는 엄마랑 아예 같이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거실에서 재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엄마 거실에서 자고 방문 닫고 제 방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방 안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때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그래가지고 방문도 닫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또 일어나서 뭔가 생활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깨고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과 제 이 라이프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제 신체 리듬에 되게 안 맞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어쨌든 뭔가 제 취향의 것들로 채우는 뭔가 뭐 소품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집안일이든 이런 거를 선택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합의하고 그거대로 이제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워낙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이제 사회생활이나 이런 일상 속에서 이미 타인과 뭐 맞춰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집안에서까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 이 집안에서만은 보장이 됐으면 좋겠는 생각? 그래서 저는 진짜 혼자 사는 게 저한테 너무 잘 맞고 계속 그렇게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새 뭐 청소왕으로 되게 대세인 브라이언 씨가 아. 예능에 나와서 그 독신에 대한 게 굉장히 좋다고 예찬할 때 딱 주비 씨와 비슷한 말을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많고 어쨌든 뭐 그런 뭐 시달리는 표현일 수도 있고 뭐 브라이언이 그럼 나는 뭐 I hate people 막 이러면서도 I love people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난 싫어하면서 좋아한다. 근데 어쨌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또 사람들을 만나려면 뭐 충전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기질적인 맞아요. 특성일 수도 있고 본인의 그런 게 어쨌든 앞으로는 더 중요한 사람들은 1인 가구로 계속 평생을 사는 게 충분한 선택지가 될 거다.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삶의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이고 지향성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의 반응들이 계속 그렇게 만약에 혼자 산다 그랬을 때 마치 뭐 안쓰럽게 보거나 당연히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넌 왜 안 넘어가냐라는 시선으로 계속 보게 되는 부분인 그러니까 되게 거죠. 맞아요. 임시적이거나 좀 과도기적인 상태로 보는 거잖아요. 1인 가구를. 맞아요, 그런 시절 맞아요. 많이 또 느끼실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일단 정상가족을 향한 시대착오적 집착. 비혼주의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그러니까 비혼주의를 상정하고 어떤 이미지를 그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독거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늙어 죽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항상 상정을 하고 저한테 너 그럼 나중에 아프면은 어떡할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고 있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결혼해서 가족을 만든다고 해서 혼자 늙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지금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다 비혼주의여서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 공공 의료 보건 시스템의 문제인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거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한 번 예전에 춘천에서 그 비혼 관련돼서 이제 그 서울에서 그런 비혼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사례 발표를 하러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어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쨌든 이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나중에 뭔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뭐 질환을 이제 앓게 되거나 어떤 그러니까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돌봄을 받는 비율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실제 현실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비혼주의는 혼자 이제 늙어서 죽고 외롭게 죽고 그 다음에 가족들 이제, 없고 막. 근데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가족의 돌봄을 받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제 어떤 가족들이 내 이 침대를 주변을 둘러싸 둘러싸고 있고. 막 이렇게 기도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안식을 맞이하는 뭔가 이런 그림을 상상하는데 실제 현실도 그러냐라고 분석했을 때 일단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여성 배우자의 돌봄을 많이 받는다고 나와요. 실제로 여성이 돌봄을 많이 해주는데 반대로 남성이 배우자가 건강하고 여성 배우자가 아플 때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이 돌봄의 책임을 자기가 다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이제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불평등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늙어서 어떤 서로 배우자가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조차 여성의 성 역할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성이 아픈 상황이 됐을 때 돌봄 받지 못한다는 이런 당장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현실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래서 가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그렇게 뭔가 내 돌봄 받고 하는 것이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예시를 들어서 결국에는 어쨌든 진짜 우리가 뭔가 정상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했던 그 사회가 그려내고 있는 뭔가 가족 구조의 어떤 뭔가 가족 구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애 주기 안에 그려나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뭔가 평범함, 정상성 막 이런 것들의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혼주의가 그거를 벗어난다고 해서 내가 삶을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닌데 그냥 다른 방향을 선택했을 뿐이고 내가 비혼주의를 선택했을 때 그 안에서 잘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상상해보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독거노인으로만 이제 상정해가지고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부족한 상상력 이런 것들이 좀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의 어떤 정상가족 말씀하신 이데올로기가 되게 편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상가족 뭐 4인 가구나 예를 들어 전형적인 핵가족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해피한 그림으로 상상하려고 어떻게든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1인 가구는 가장 부정적인 그림을 상상한 거죠. 근데 사실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실 다인 가구나 이런 정상 가족의 폐해나 어두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걸 똑바로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뭐 숨기지는 않겠지만은 관심을 잘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엄연히 있는 거고 반면에 1인 가구에 되게 해피한 그림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생각보다 별로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이야 뭐 나 혼자 산다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되고 있기는 네네. 하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막 이렇게 권장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1인 가구가 40% 넘었다. 이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뭐 긍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느낌. 뭐 대책 마련 시금 막 이런 느낌으로 그쵸, 가잖아요. 그쵸. 항상. 네. 그렇게 연결되는 그림들이 저는 하나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 아직도 문화나 제도적인 경향성이 느껴진다. 좀 기울어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인 가구가 뭔가 이렇게 뭐 40%가 넘어가고 이거를 이제 사회에서는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상정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흐르고 있는 그냥 경향성 자체가 근대적 핵가족이 어쨌든 해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그냥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건 거지. 그냥 우리의 그렇게 선택이 바뀌었고 그만큼 가족이 다양해졌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다양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상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선택지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를, 그거를 존중을 해주고 그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의 그 어떤 향수를 계속 재탕 삼탕 해내려는 맞아요. 그거에 너무 느껴지니까 시대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고 우리는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고, 뭐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팽창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는 수축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뭐 그렇죠. 수축 도시라는 말도 맞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여전히 뭐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고리타분한 얘기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뭐 결혼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게 할 것이고 육아를 뭐 어떻게 하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뭐 작년 말에도 어떤 뭐 여당 국회의원이 뭐 나 혼자 산다 때문에 뭐 저출산이 발생한다 뭐 이런 진짜 식의 말도 안 워딩. 되는 무슨 진짜. 뭐 본인은 뭐 오해가 있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워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상층부에 있는 인식 수준이 결국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환멸? 이게 계속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양한 정책의 방향성과도 연결되는 게, 우리가 뭐 지금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것도 우리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공급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여전히 4인 가구 기준의 뭐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아파트 이런 것들로 계속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집값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인 가구 입장에선 불필요한 지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뜩이나 집값이 비싼데 나 혼자 살 건데 거기 굳이 살 필요 없는데 그쵸, 그런 그쵸. 공급은 계속 늘리면은 그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삶의 수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인구 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그런 주택 공급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세대 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말씀하셨던 정책의 방향성, 우리의 인식이 결국에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간 다양성을 계속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세상. 그러니까 뭐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1인 가구를 선택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네. 반대로 4인 가족을 비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엉겁결에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자발적으로 하는 네. 사람도 있겠죠. 그 아까 자기 돌봄하고도 연결되면 우리가 뭐 돌봄에 대해서 자기 돌봄이든 가족 돌봄이든 사회적 돌봄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 가족과 관련해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90%는 가족에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그 벌어지는 원인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쨌든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제도적 문화적인 어떤 변화의 지체와도 계속 어쨌든 연관이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 정말 뜬금없는데 저는 사실 뭐 주비 씨는 어쨌든 1인 가구로 계속 이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또 뭐 가끔은 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 궁금해서 언제까지 또 이렇게 1인 가구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이게 뭐 신념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또 나중에 되면은 바뀔 수도 있겠다. 지금은 1인 가구로 사는 게 좋지만 그렇죠. 또 나중에는 뭐
뭐 문화적 이유일 수도 있고 경제적 이유일 수도 있고 뭐 또 마음이 또 사람 마음이란 게 모르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그 하나하나가 존중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요. 지금은 무엇인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딱 돼 있고 1인 가구로 있다가는 무조건 그 다음에 2인 가구 뭐 3인 가구로 나아가야만 해라는 인식 때문에 더 약간 강박이나 아니면 오히려 그치. 더 반발이 생기는 거죠. 4인 가구 됐다 다시 1인 가구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요. 그래 그런 세상이 와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더 건강한 1인 가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는 그러니까 결론에 좀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만 1인 가구가 건강하고 행복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4인 가구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에서도 이제 아내가 아팠을 때 남편이 뭐 돌봄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 그 다음에 뭐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남자가 혼자 이게 어르신이 그냥 독거노인이 됐을 때 더 막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문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대로 된 1인 가구 시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청소나 요리나 뭐 이런 나를 돌볼 수 있는 경험이나 그런 근육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혼자 놓여졌을 때 그냥 막연히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져 버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른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그 행위로서의 어른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1인 가구부터 시작해야 그런 4인 가구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지금 갑자기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요즘 읽는 소설이나 이 문학들이 다 이런 게 요새 많던데, 그러니까 내가 1인 가구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 라이프스타일을 혼자 살다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보통 그런 소설들 보면은 뭐 아버지는 뭐 이혼해서 도망갔거나 뭐 어머니 혼자 있는데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뭐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이나 이런 거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결국 어머니가 아파, 암에 걸려. 그 내가 간병을 해야 돼서 내가 뭐 회사도 그만두고 부모님 간병을 사는 뭐 이런 류의 소설들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생각하면 나도 약간 겹쳐 보이는 거고, 내가 아무리 1인 가구를 선택했더라도 결국 비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다시 한번 뭔가 가구가 합쳐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그런 수 걸 있죠.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문제가 어쨌든 생기는 게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지켜지려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다양성이 결국에는 사회적 돌봄이랑 이런 게 또 확대가 돼야 개인에게 오롯이 그런 책임이 또 떠넘겨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저번에 우리 또 서부장님이 또 출연하셔가지고 보건의료노조에 또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만 오롯이 간병의 그 책임이 놓여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맞아요. 의료 체계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말씀하신 4인 가구를 위한 정책, 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또 모든 가구를 위한 정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네. 같아서 오늘 아주 이 거시적으로 또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이거 어째? 아주 잘 삶기 시작을 해서.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요. 네, 하여간 뭐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뭐 셋이 살든 100명이 살든 행복한 100명이 살든. 라이프 스타일이 그럴 만들어질 수도 수 있는, 있죠. 네, 그런 날이 이게 공동체로서 다 같이 네, 사는 마을로. 삶이 또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네. 오늘 뭐 주비로도 뭐 요런 느낌으로 한번 1인 가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주비 씨가 아까 저기 그 전세 계약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중기청 대출이 저도 내년까지 그 연장성. 맞아. 당장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이런 거다. 네. 또 1인 가구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서. 참 또 그리고 1인 가구 청년들 특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에서도 청년의 폭이 뭐 많이 늘렸다고는 하지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혼부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 방향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가 다 긴축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LH에 관한 청년 이런 주택 예산도 네. 제가 지금 매입 임대주택 살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지금 다 줄이고 있으니 거꾸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속 터지네 또. 마무리 또 맞아요. 속 터지가 연초에 이렇게 속 터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보통 연말에 희망적 얘기하고 연초에는 좀 절망적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도 힘을 좀 얻어가면서 우리 방송 방향 좀 그렇게 아하. 가보자 했고요. 오늘 주비로도 어쨌든 이렇게 좀 1인 가구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주비 씨 근데 오늘 진짜 긴 시간을 저 얘기를 얼마나 나눠주셔서 녹음했나요? 지금 2시간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대박. 대단합니다. 역대 대박. 최장 기록 아닙니까 이거? 그 어느 때보다 근데 좀 더 편해 보이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 화수분 같은 얘기에 또 퍼포먼스를 네, 보여주셨어요. 약간 썰을 계속 제 썰을 풀어서 그런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뭐 썰이 뭐 이거 뭐 1%가 뭐야? 뭐 0.1%가 안 그렇죠. 나와요. 주비 씨가 갖고 있는 제 엄청난 인생의 썰에서요. 아유, 다채로운 이 썰에. 코딱지만큼 나왔죠. 제가 주비 씨를 안 지가 6년이 이제 넘어
7년째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새로운 얘기들이 막 나와요. 옛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 들어본 얘기들이 나와. 보통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아니 우리 호정이 같은 경우는 이미 질리도록 들은 얘기들을 계속해요 맨날. 그렇죠. 근데 주희 씨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아니 너무 신기해.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저희가 들은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또 몇 가지가 돼서 너무 대단한 삶이다. 그러니까요. 제 인생 너무 재밌어요, 제 인생. 때로는 좀 어. 노주비로 사는 노주비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주비로드에서 최대한 많이 좀 수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들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오늘 뭐 마무리 뭐 아까 새해 가고는 얘기했고 네. 뭐 어떻게 할 무슨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돼? 어렵다. 네. 그러니까 다음 이 시간에는 뭐 아까 음악 얘기로 네. 음악 얘기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지용 씨는 지용 씨도 문화 쪽 얘기를 해주시니까 두 분을 같이 모셔서 창작자로서의 첫 데뷔에 대해서 함께 나 이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게요. 네. 처음 어쨌든 음악으로서 데뷔, 맞아요. 영화로서 데뷔하신 분들 네. 모셔놓고 한번 기획해 보죠. 기획자로서 일했을 때 어쨌든 이게 창작자로서 또 일을 하는 것도 다르니까. 네. 근데 저건 안 쳐주나요? 저 그래도 청소년 때 교향악단 했었는데. 아주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래요? 쳐드리겠습니다. 그때 와서 또 그 에피소드를 들려주시고요. 나름 활동을 했었는데. 네, 창작자의 삶의 거기도 에피소드 많을 것 같다. 뭔가 이게 또 그 궤적이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교향악단이란 말만 들어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희 소감 안 듣죠 보통 이렇게. 네네. 그래도 오늘 어쨌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어쨌든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비로드는 그럼 여기까지 해보고 주비 씨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그럼 한마디만 더 하면은. 아직 부족하셨어. 네. 아니요. 좋아요. 강부의 한마디. 네네. 썸네일 저한테 허락받으세요. 야, 요 얘기도 맞아 해야 되는데. 맞아. 이거 오프닝 때 한번 풀 걸 그랬네요. 썸네일은 뭐 어제 여러분 지금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이거 컨펌을 받은 이제 받으실 거죠? 적절한 타협이 된 걸로 어쨌든 올라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주비로드였습니다. 주비 씨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는 역시 새해 첫 보고 들은 것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용 씨와 음악 얘기 이번에는 나눠볼 예정인데 지난번에 뭐 영화 얘기가 아주 또 그래도 많은 맞아요. 분들이 들어주셨어요. 저 5공화 흐름과 관련해서 잘 타면서 지용 씨 나라 퀴즈 쇼도 한번 하고 요번에도 한번 재밌는 방송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간 뭐 음악 관련해서 또 뭐 지용 씨가 워낙 또 탁월하게 그렇죠. 조예가 또 깊으시니까 많은 이야기도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고 아직 주제는 지금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다음 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조은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